아침 소변에 하얀 거품이 가득하고 오래도록 가라앉지 않는다면 그 신호를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저는 30년간 콩팥과 소변 신호를 연구해온 김태원 박사입니다. 제가 이 분야를 연구하게 된 계기는 아버지를 갑작스럽게 잃은 경험 때문이었어요. 평생 건강하게 사시던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온몸이 붓기 시작하시더니 불과 몇 개월 만에 콩팥 기능 부전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저는 막내 의학도였는데 왜 미리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하는 자책감이 정말 컸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아버지께서 몇 달 전부터 아침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긴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지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거든요. 그 일을 계기로 30년간 콩팥 건강과 소변을 통해 나타나는 조기 신호들을 연구해 왔습니다. 콩팥은 정말 중요한 장기예요.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내고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하지만 콩팥 질환의 무서운 점은 초기에는 거의 증상이 없다는 거예요.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많은 분들이 소변에 거품이 생기면 단순히 물을 적게 마셔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거품의 종류와 지속 시간에 따라서는 콩팥에서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어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콩팥 기능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는 소변 거품의 의미를 단번에 구분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거품이 위험한 신호이고 어떤 거품이 정상적인 것인지,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드릴게요. 또한 콩팥을 지키는 생활 루틴도 상세히 설명해 드릴 예정이에요. 식습관부터 수분 섭취, 운동 방법까지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런 방법들은 모두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효과를 확인한 것들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조기 발견이에요. 콩팥 질환은 초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늦추거나 멈출 수 있어요. 하지만 늦게 발견하면 투석이나 콩팥 이식까지 고려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자신의 소변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는 습관이 정말 중요해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내용들은 모두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검증된 정보들이에요. 국내외 콩팥 학회에서 인정한 진단 기준들과 최신 연구 결과들을 일반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것들이에요. 하지만 이런 자가 점검이 전문의 진료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점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셔야 해요. 오늘 내용은 조기 발견을 돕는 가이드라인으로 이해해 주세요. 특히 고혈압, 당뇨, 심장병 같은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이런 질환들이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서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하거든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소변을 통해 자신의 콩팥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콩팥을 보호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들도 습득하실 수 있어요. 최근에 아침 소변 표면에 거품이 오래 남는 경험이 있으셨나요? 혹시 발이나 다리가 붓는 증상도 함께 있으셨다면 오늘 내용이 특히 도움이 될 거예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지난달에 이모부 지인인 김정혜 71세 어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의 경험이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거든요. 김정혜 어머님은 평소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시는 분이셨어요. 규칙적으로 산책도 하시고 식단도 나름 건강하게 드시려고 노력하셨죠.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새벽에 화장실에 가실 때마다 소변에 거품이 심하게 생기는 걸 느끼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요즘 잠을 제대로 못 자서 그런가,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다고 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거품의 양이 점점 늘어나고 지속 시간도 길어지는 걸 느끼셨어요. 어느 날은 소변을 본 후에 변기를 보니까 마치 종이컵을 헹군 듯한 미세한 거품들이 변기 가장자리에 고리처럼 남아있더래요. 시간을 재보니 10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다고 하세요. 그런데도 어머님은 피곤해서 그렇겠지, 수분을 적게 마셔서 그런가 하며 몇 달을 그냥 넘기셨어요.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세요. 몸에 이상이 생겨도 나이 탓으로 돌리면서 병원 가는 걸 미루는 경우가 많아요.
상황이 심각해진 건 여름이 되면서부터였어요. 날씨가 더워졌는데도 발과 다리가 자꾸 붓는 거예요. 저녁이면 신발이 꽉 끼고 양말을 벗으면 자국이 깊게 패여서 한참 동안 없어지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얼굴이 푸석하고 눈이 부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그제서야 가족들이 심상치 않다고 생각해서 병원에 가자고 권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코로나도 있고 병원 가는 게 번거롭다며 계속 미루셨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까지 생겨서 응급실로 실려가게 되었어요. 병원에서 검사해보니 단백뇨와 함께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어요. 만성 콩팥 질환 3단계 진단을 받으셨죠. 의사 선생님께서는 조금만 더 일찍 왔다면 진행을 늦출 수 있었을 텐데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김정혜 어머님은 정말 후회를 많이 하셨어요. 그때 소변 거품을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왜 그냥 넘겼을까? 가족들이 병원 가자고 할 때 갔어야 했는데 하면서 자책을 많이 하셨어요. 저는 어머님께 차분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모든 소변 거품이 위험 신호는 아니지만 10분 이상 지속되는 거품과 몸이 붓는 증상이 함께 보이면 콩팥의 여과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렸어요. 정상적인 콩팥은 단백질 같은 큰 분자들이 소변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걸러주는 역할을 해요. 하지만 여과막에 손상이 생기면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가게 되고 이 단백질이 소변의 표면 장력을 변화시켜서 거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또한 단백질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가면 혈중 단백질 농도가 낮아져서 체액 균형이 깨지게 되고 그 결과 부종이 생기게 된다고 설명해 드렸어요. 이는 콩팥에서 보내는 명확한 경고 신호라고 할 수 있어요. 다행히 어머님은 적절한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으로 더 이상의 악화는 막을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시면서 약물 치료와 함께 식단 관리, 운동 등을 병행하고 계세요. 이 경험을 통해 어머님께서 깨달은 건 조기 발견의 중요성이었어요. 만약 거품이 지속될 때 바로 병원에 갔다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을 텐데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사례가 김정혜 어머님만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에요.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가 비슷한 경험을 하셨거든요. 초기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다가 나중에 심각한 상태가 되어서야 발견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거품이 위험한 신호인지,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 그리고 평소에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모든 내용을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시니어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정말 중요한 정보만 엄선해서 전해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소변 관찰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절실히 깨닫게 되실 거예요. 마지막에 나올 10분 테스트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모든 정보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작은 구분법 하나만 알아도 큰 후회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들부터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소변 거품으로 읽는 위험 신호와 즉시 점검해야 할 기준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확인한 가장 중요한 6가지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변 줄기로 인한 일시적 거품과 단백질로 인한 지속적 거품을 구분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차이를 모르고 계시는데 이게 정말 핵심이에요. 정상적인 소변 거품은 소변 줄기가 물과 부딪히면서 생기는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이런 거품은 보통 1-2분 내에 사라져요. 마치 맥주 거품이 시간이 지나면서 가라앉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단백질로 인한 거품은 완전히 달라요. 소변을 본 직후에는 거품이 많지 않을 수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미세한 거품들이 변기 가장자리에 고리처럼 남아있게 되어요. 이런 거품은 10분이 지나도 심지어 30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아요. 이런 지속적인 거품이 나타나는 이유는 단백질이 소변의 표면 장력을 변화시키기 때문이에요. 단백질 분자가 물 표면에서 안정된 막을 형성해서 거품이 쉽게 터지지 않게 만드는 거죠. 이는 콩팥의 여과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는 명확한 신호예요. 박영수 68세 어르신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시예요.
어르신은 한 달 정도 아침마다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는 걸 느끼셨는데 시간을 재보니 10분 후에도 변기 둘레에 하얀 거품들이 링 모양으로 남아 있었어요. 동시에 종아리를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자국이 5분 이상 없어지지 않는 현상도 함께 나타났어요. 이런 증상을 확인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침 첫 소변을 본 후에 즉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두세요. 그리고 정확히 10분 후에 다시 변기를 관찰하고 또 사진을 찍어보세요. 만약 거품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이는 주의가 필요한 신호예요.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은 변기가 깨끗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제나 화장실 청소용품에 잔여물이 남아있으면 거품이 생길 수 있어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요. 가능하면 전날 밤에 변기를 깨끗이 헹구고 아침에 테스트해 보시는 게 좋아요. 혹시 10분 후 재확인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두 번째 중요한 신호는 부종 확인이에요. 콩팥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수분과 나트륨 조절 능력이 떨어지면서 몸이 붓게 되어요. 특히 중력의 영향을 받는 다리 부분에 부종이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부종을 확인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정강이 부분을 엄지손가락으로 10초 정도 꾹 눌러보세요. 정상이라면 손가락을 떼자마자 바로 원래 상태로 돌아와야 해요. 하지만 부종이 있으면 손가락 자국이 몇 분 동안 움푹 패인 채로 남아있게 되어요. 콩팥에서 단백질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가면 혈중 단백질 농도가 낮아져요. 단백질은 혈관 내 수분을 잡아두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부족해지면 수분이 혈관 밖으로 새어나가서 조직에 쌓이게 되어요. 이것이 바로 부종의 원리예요. 이명자 70세 어머님의 경우를 보면 이런 부종의 특징을 잘 알 수 있어요. 어머님은 저녁 시간만 되면 발등과 발목 주변이 퉁퉁 부어서 신발을 신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양말을 벗으면 양말 자국이 깊게 패여서 30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았다고 해요. 부종을 확인할 때는 저녁 시간에 하는 게 좋아요. 하루 종일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수분이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라 부종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거든요. 발등, 발목, 종아리 부분을 차례로 눌러보시고 자국이 얼마나 오래 남는지 기록해 보세요. 하지만 모든 부종이 콩팥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해요. 더운 날씨, 오래 서 있기, 짠 음식 섭취 등으로도 일시적인 부종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원인을 제거하면 하루 이틀 내에 좋아져요. 양말 자국이 유난히 오래 남았던 날이 있으셨나요? 세 번째 신호는 혈압 변동이에요. 콩팥과 혈압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콩팥이 혈압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콩팥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혈압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요. 특히 아침 시간대의 혈압 상승이 중요한 지표예요. 정상적으로는 아침에 일어나면서 혈압이 서서히 올라가는 게 맞는데 콩팥에 부담이 있으면 이 상승폭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어요. 혈압과 소변 거품이 함께 나타나면 위험 신호의 강도가 훨씬 커져요. 콩팥 기능 부담은 레닌-안지오텐신 시스템을 자극해서 혈압 변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거든요. 이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서 콩팥 손상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어요. 최성호 66세 어르신의 사례를 보면 이런 관련성을 잘 알 수 있어요. 어르신은 평소 혈압이 130-140 정도로 약간 높은 편이셨는데 소변 거품이 지속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아침 수축기 혈압이 평소보다 20mmHg 이상 높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혈압 측정은 아침과 저녁 두 차례 이틀 연속해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평균값을 계산해 보세요. 단 한 번의 측정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요. 혈압은 스트레스, 활동량, 음식 섭취 등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거든요. 혈압 측정할 때 주의사항도 있어요. 카페인을 섭취한 직후에는 혈압이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 있어서 측정을 피하세요. 또한 측정 전에는 5분 정도 안정을 취한 후에 재야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있어요. 오늘 아침 혈압이 어제와 많이 달랐나요? 네 번째는 요로 증상 동반 여부예요. 소변 거품과 함께 다른 요로 증상들이 나타나면 염증성 원인일 가능성도 고려해야 해요. 요로 감염이나 방광염 같은 질환들도 소변의 성질을 바꿔서 거품을 만들 수 있거든요. 주의해서 봐야 할 증상들은 배뇨시, 따가움, 잔뇨감, 소변 냄새의 변화, 빈뇨 등이에요. 이런 증상들이 소변 거품과 함께 나타나면
요로 감염이나 염증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요로 염증은 소변의 표면 장력을 변화시켜서 거품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또한 염증으로 인한 분비물이나 백혈구 등이 소변에 섞여 들어가면서 거품의 성질을 바꿀 수도 있어요. 고윤정 73세 어머님의 경우가 이런 경우였어요. 어머님은 소변 거품과 함께 하루에 10번 이상 화장실에 가시는 빈뇨 증상이 나타났어요. 또한 소변을 볼 때 약간의 따가움도 느끼셨다고 해요.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우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취해 보세요. 그리고 증상이 악화되거나 3-4일 내에 호전되지 않으면 전문 의료기관에서 소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당분이 많은 음료는 오히려 요로 자극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물이나 보리차 같은 무가당 음료를 드시는 게 좋아요. 최근에 배뇨할 때 불편감을 느끼신 적이 있으셨나요? 다섯 번째는 체중 변화예요. 급격한 체중 증가는 수분 저류의 신호일 수 있어요. 콩팥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나트륨과 수분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서 체중이 갑자기 늘어날 수 있어요. 특히 짧은 기간 내에 2kg 이상 체중이 증가한다면 주의가 필요해요. 이는 단순한 식사량 증가보다는 체내 수분 축적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나트륨과 수분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체중 변동으로 가장 먼저 나타나거든요. 윤복희 68세 어머님의 경우를 보면 이런 체중 변화의 특징을 알 수 있어요. 어머님은 식사량이나 활동량에 특별한 변화가 없었는데도 사흘 만에 체중이 2.5kg 증가했어요. 동시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푸석하고 눈꺼풀이 부은 느낌도 들었다고 해요. 체중 측정은 매일 아침 공복 상태에서 동일한 복장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가능하면 같은 시간대에 화장실을 다녀온 후에 재세요. 저녁 늦게나 식사 직후에 재면 정확한 값을 알기 어려워요. 또한 짠 음식을 많이 드신 다음 날에는 일시적으로 체중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2-3일 내에 원래대로 돌아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지속적인 증가 패턴이에요. 최근 일주일간의 체중 변화를 기록해 보신 적이 있나요? 여섯 번째는 동반 질환의 위험도예요.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기저질환이 있으시면 콩팥에 부담을 주어서 소변 거품이 나타날 확률이 높아져요. 이런 질환들은 콩팥 혈관에 손상을 줄 수 있거든요. 특히 혈당 조절이 불안정하거나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면 콩팥의 미세혈관들이 점진적으로 손상받게 되어요. 이 과정에서 여감하게 기능이 떨어지면서 단백질이 소변으로 누출되기 시작해요. 또한 나트륨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식습관도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 짠 반찬들을 자주 드시면 콩팥이 나트륨을 배출하느라 과로하게 되어요. 김대호 70세 어르신의 경우가 좋은 예시예요. 어르신은 당뇨병을 앓고 계셨는데 평소 달콤한 음료를 즐겨 드셨어요. 하루에 콜라나 사이다를 2-3캔씩 드시고 커피에도 설탕을 많이 넣어서 드셨죠. 그런데 담당 의사의 권고로 단 음료를 물과 무가당 차로 바꾸신 후에 소변 거품의 빈도가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혈당 조절도 좋아지면서 콩팥에 가해지는 부담이 덜어진 결과였어요. 단백질 과다 섭취도 주의해야 해요. 요즘 고단백 다이어트가 유행하는데 단기간에 과도한 단백질을 섭취하면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적정량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당분이 많은 음료나 가공식품을 줄이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 적당한 양의 단백질을 균형 있게 드시는 게 좋아요. 요즘 단 음식이나 가공식품 섭취가 늘어나지는 않으셨나요? 이제 이런 위험 신호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대처할 수 있는 생활 속 실천 방법들을 단계별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콩팥을 지키는 생활 루틴을 지금부터 단계별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위험 신호들을 확인하는 방법을 배웠으니 이제는 실제로 콩팥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8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침 소변 10분 테스트 루틴입니다. 이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습관이에요. 매일 아침 첫 소변을 본 후에 정확히 10분 후에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첫 소변을 본 직후에 휴대폰으로 변기 사진을 찍어두세요.
그리고 타이머를 10분으로 맞춰놓고 기다린 후 다시 같은 각도에서 사진을 찍어 보세요. 두 사진을 비교해보면 거품의 지속성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이 테스트를 주 2회 정도 규칙적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매일 할 필요는 없지만 일정한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게 중요해요.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 자주 확인해 보시길 권해요. 기록도 중요해요. 달력이나 노트에 거품의 지속 여부를 간단히 기록하고 함께 그날의 부종 상태, 혈압 수치도 함께 적어두세요. 이렇게 종합적으로 기록하면 패턴을 파악하기 쉬워요. 주의사항으로는 변기가 깨끗해야 한다는 거예요. 전날 밤에 변기 청소를 하신 후에 깨끗한 물로 여러 번 헹구세요. 세제나 청소용품에 잔여물이 있으면 거품이 생길 수 있어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져요. 내일부터 이틀 연속으로 기록해 보실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물 섭취 황금 공식입니다. 콩팥 건강에서 적절한 수분 섭취는 정말 중요해요. 너무 적게 마시면 농축된 소변으로 인해 콩팥에 부담을 주고 너무 많이 마시면 콩팥이 과로하게 될 수 있어요. 제가 권하는 공식은 체중 곱하기 30ml예요. 60kg이신 분이라면 하루에 1800ml, 대략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시면 돼요. 하지만 이 양을 한 번에 마시면 안 되고 하루에 걸쳐서 조금씩 나누어 마시셔야 해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에 마실 물의 총량을 투명한 물병에 준비해 두세요. 그리고 병에 시간대별로 표시를 해두는 거예요. 오전 10시까지 여기까지, 오후 2시까지 여기까지 하는 식으로요. 물을 마실 때는 한 번에 200ml 정도씩 30분에서 1시간 간격으로 마시는 게 좋아요. 식사 직전이나 직후에는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 소화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여름철이나 운동을 하신 날에는 땀으로 인한 수분 손실을 고려해서 조금 더 마셔도 돼요. 하지만 평소보다 500ml 이상 늘리지는 마세요. 갑작스러운 수분 섭취 증가는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물의 온도도 중요해요. 너무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아요. 찬물은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고 뜨거운 물은 목과 식도에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오늘 마실 물의 총량을 병에 표시해 두셨나요? 세 번째는 나트륨 절감 식탁 만들기예요.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콩팥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요소 중 하나예요. WHO에서 권고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2000mg 이하인데 우리나라 시니어분들의 평균 섭취량은 이보다 2-3배 많아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국물 섭취를 절반으로 줄이는 거예요. 국, 찌개, 라면 국물에는 나트륨이 정말 많이 들어 있어요.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한두 숟가락 정도만 드세요. 천연 조미료로 전환하는 것도 중요해요. 소금이나 간장 대신 레몬즙, 식초, 후추, 마늘, 생강, 허브 등을 활용해서 음식의 맛을 내보세요. 이런 천연 재료들은 맛도 좋고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특히 주의해야 할 음식들이 있어요. 젓갈, 장아찌, 김치, 가공육, 라면, 과자, 치킨 등은 나트륨이 매우 많이 들어 있어요. 이런 음식들은 주 2회 이하로 제한하시는 게 좋아요. 외식할 때도 주의하셔야 해요. 가능하면 간을 덜 해달라고 요청하시고 소스는 따로 달라고 해서 조금씩 찍어 드세요. 집에서 요리할 때는 소금을 나중에 넣는 게 좋아요. 요리 과정에서 넣으면 간이 음식에 깊숙이 배어서 짠맛을 느끼기 어려워져요. 나트륨을 줄이면 처음에는 음식이 싱겁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2-3주 지나면 적응되면서 오히려 음식 본연의 맛을 더 잘 느끼실 수 있게 돼요. 오늘 메뉴에서 국물 섭취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네 번째는 단백질 균형 맞추기예요. 단백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이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반대로 너무 적게 드시면 근육량 감소나 면역력 저하가 일어날 수 있고요. 시니어분들에게 권하는 단백질 섭취량은 체중 1kg당 0.8g 정도예요. 60kg이신 분이라면 하루에 48g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한 거죠. 이를 달걀로 환산하면 대략 7-8개 정도, 두부로는 한 모 정도의 양이에요. 하지만 한 끼에 몰아서 드시지 마시고
세 끼에 나누어서 드시는 게 좋아요. 한 번에 많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면 콩팥이 처리하는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단백질의 종류도 중요해요.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적절히 조합하시는 게 좋아요. 생선, 닭가슴살, 달걀 같은 동물성 단백질과 두부, 콩, 견과류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번갈아 가면서 드세요. 특히 생선을 주 2-3회 정도 드시길 권해요.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콩팥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쳐요. 요즘 유행하는 고단백 다이어트는 시니어분들에게는 권하지 않아요. 짧은 기간에 과도한 단백질을 섭취하면 콩팥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균형 잡힌 식단을 꾸준히 유지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오늘 접시의 단백질 양을 대략 가늠해 보셨나요? 다섯 번째는 활동과 부종 관리예요. 적절한 신체 활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수분 정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특히 종아리 근육의 펌프 작용은 하지 부종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에요. 간단한 종아리 펌프 운동을 알려드릴게요. 의자에 앉아서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놓으세요. 그 다음에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종아리 근육을 수축과 이완을 반복해 보세요. 한 번에 20회씩 하루에 3-4번 하시면 돼요. 잠들기 전에는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놓는 것도 도움이 돼요. 침대에 누워서 다리 아래에 베개를 받쳐서 15-20분 정도 올려놓으세요.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다리에 모인 수분이 순환되면서 부종이 줄어들어요. 하지만 무릎이나 발목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운동 범위를 줄이세요. 통증이 생길 정도로 무리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자신의 컨디션에 맞춰서 적당한 강도로 하시는 게 중요해요. 산책도 좋은 운동이에요. 하루에 30분 정도 천천히 걷기만 해도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콩팥 기능 유지에 도움이 돼요. 다만 날씨가 너무 덥거나 추울 때는 무리하지 마시고 실내에서 제자리 걷기를 하셔도 좋아요. 오늘 밤 침대에서 바로 종아리 펌프 운동을 해보시겠어요? 여섯 번째는 체중과 혈압 주간 점검이에요. 정기적인 모니터링은 콩팥 건강 관리에서 정말 중요해요. 작은 변화라도 조기에 발견하면 큰 문제를 예방할 수 있거든요. 체중은 매일 아침 공복 상태에서 같은 복장으로 재세요. 가능하면 화장실을 다녀온 후에 측정하는 게 정확해요. 하루하루의 변화보다는 일주일 평균을 보시는 게 중요해요. 혈압은 아침과 저녁 두 번 재시는 게 좋아요. 아침에는 기상 후 1시간 이내에, 저녁에는 잠들기 전에 측정하세요. 각각 1분 간격으로 두 번 재서 평균값을 기록하세요. 측정할 때 주의사항도 있어요. 측정 30분 전에는 커피나 담배를 피하시고 측정 5분 전부터는 조용히 앉아서 안정을 취하세요. 팔의 위치도 중요한데 팔꿈치가 심장과 같은 높이에 오도록 하세요. 기록 방법도 중요해요. 노트 첫 페이지에 자신의 기준값을 적어두세요. 평소 체중, 혈압 범위 등을 적어두고 주간 측정값과 비교해 보세요. 만약 기준값에서 크게 벗어나는 경우가 3일 이상 지속되면 전문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기준값을 이미 노트에 적어두셨나요? 일곱 번째는 요로 건강 습관이에요. 콩팥과 연결된 요로계 전체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해요. 요로 감염이나 염증이 있으면 콩팥에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갈증을 느끼기 전에 미리 수분을 섭취하는 거예요. 갈증은 이미 탈수가 시작되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물을 조금씩 마시는 게 좋아요. 배뇨를 참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소변이 마려운데 계속 참으면 방광에 세균이 번식할 수 있고 이것이 요로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마려우면 바로 화장실에 가세요. 밤 시간 음료 섭취는 조절하시는 게 좋아요. 저녁 8시 이후에는 물 외에 다른 음료는 가능하면 피하세요. 특히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이뇨 작용을 해서 밤에 자주 깨게 만들 수 있어요. 취침 전 배뇨도 습관화하세요. 잠들기 직전에 화장실에 가는 습관을 만들면 밤중에 깨는 횟수를 줄일 수 있어요. 숙면도 취하고 방광 건강도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달콤한 음료는 특히 주의하세요. 당분이 많은 음료는 요로에 자극을 줄 수 있고 세균의 먹이가 되어서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어요. 물이나 보리차 같은 무가당 음료를 드시는 게 좋아요.
밤시간 음료 습관을 바꿔보실 수 있을까요? 여덟 번째는 전문 의료기관 점검 신호를 아는 거예요. 아무리 자가 관리를 잘해도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아셔야 해요. 소변 거품이 일주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소변 검사를 받아보세요. 특히 거품과 함께 부종, 혈압 상승, 체중 증가가 동반된다면 더욱 서둘러야 해요. 병원에 가실 때는 준비를 잘하고 가세요. 지금까지 기록한 소변 거품 사진, 체중과 혈압 변화 기록, 복용 중인 약물 목록 등을 준비해 가세요. 이런 자료들이 정확한 진단에 큰 도움이 돼요. 검사 전 주의사항도 있어요. 검사 2-3일 전부터는 과도한 단백질 섭취를 피하세요. 고기를 많이 드시거나 단백질 보충제를 드시면 일시적으로 소변에 단백질이 나올 수 있어서 검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또한 감기약이나 소염 진통제 같은 약물도 일시적으로 콩팥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검사 전에는 꼭 필요한 약물만 복용하시고 복용 중인 모든 약물을 의사에게 알려주세요. 기록 노트와 사진들을 한 파일로 정리해 두실 수 있을까요? 이 8가지 생활 루틴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콩팥 건강을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어요. 무엇보다 꾸준함이 중요해요. 이제 오늘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서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침 소변에 나타나는 거품이 모두 위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10분이 지나도 변기 가장자리에 잔거품이 고리처럼 남아있고 이것이 몸의 붓기와 혈압 변화를 동반한다면 콩팥의 여과 기능에서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것도 확인했어요. 잘못된 상식들부터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변에 거품이 생기면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물을 적게 마셔서 그런가, 나이 들어서 자연스러운 현상이겠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는 경우가 많아요. 또한 증상을 기록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습관도 위험한 상식 중 하나예요. 이런 잘못된 인식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기 발견의 기회를 놓치게 돼요. 콩팥 질환은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릴 정도로 초기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요. 그래서 소변 거품 같은 작은 신호라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반면 올바른 관리법은 완전히 달라요. 우선 10분 테스트를 통해 거품의 지속성을 정확히 확인하는 거예요. 아침 첫 소변을 본 후 정확히 10분 후에 다시 관찰해서 거품이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가능하면 사진으로도 기록해두는 거죠. 나트륨 섭취 절감도 핵심적인 관리법이에요. 국물을 절반으로 줄이고 천연 조미료를 활용해서 짠맛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해요.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도 최대한 피하는 게 좋아요. 물 섭취 균형도 중요해요. 체중 곱하기 30ml 공식을 활용해서 하루 필요량을 계산하고 이를 하루에 걸쳐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거예요.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는 꾸준히 조금씩 마시는 게 콩팥에 부담을 덜 줘요. 단백질 조절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예요. 체중 1kg당 0.8g 정도의 적정량을 유지하면서 동물성과 식물성 단백질을 적절히 조합해서 드시는 게 좋아요. 과도한 고단백 식단은 오히려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간단한 다리 펌프 운동도 효과적인 관리법이에요. 종아리 근육의 펌프 작용을 활용해서 하지 부종을 예방하고 전체적인 혈액순환을 개선할 수 있어요. 이런 관리를 소홀히 했을 때와 제대로 했을 때의 차이는 정말 극명해요. 소홀히 하면 체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전신 부종이 생기며 지칠 줄 모르는 피로감에 시달리게 돼요. 심한 경우에는 호흡곤란이나 가슴 답답함까지 나타날 수 있어요. 콩팥 기능이 계속 악화되면 결국 투석 치료나 콩팥 이식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의 삶도 완전히 바뀌게 돼요. 정기적인 병원 방문, 식단 제한, 활동량 제한 등으로 삶의 질이 크게 떨어져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요. 소변 거품의 빈도가 줄어들고 부종도 현저히 개선돼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벼워지고 하루 종일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게 되어요. 무엇보다 콩팥 기능의 추가 악화를 막을 수 있어요.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관리하면 현재 상태를 유지하거나 심지어 일부 개선도 가능해요.
이는 장기적으로 투석이나 이식 같은 극단적인 치료를 피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정기적인 검사 수치도 안정화돼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 다른 건강 지표들도 함께 개선되는 경우가 많아요. 콩팥 건강이 전체 건강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제안을 드릴게요. 내일 아침 첫 소변을 본 후에 정확히 10분 후에 다시 변기를 확인해 보세요. 거품이 여전히 남아있는지 관찰하고 가능하면 휴대폰으로 사진도 찍어두세요. 이때 중요한 건 변기가 깨끗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변기를 깨끗이 청소하고 여러 번 헹구신 후에 내일 아침 테스트를 해보세요. 이 간단한 관찰 하나만으로도 자신의 콩팥 건강 상태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어요. 또한 오늘부터 물 섭취량도 체계적으로 관리해 보세요. 자신의 체중의 30을 곱해서 나온 수치만큼의 물을 하루에 마시되 투명한 물병에 담아서 시간대별로 표시를 해두세요. 이렇게 하면 충분한 수분을 규칙적으로 섭취할 수 있어요. 나트륨 줄이기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저녁 메뉴에서 국물 섭취를 평소의 절반으로 줄이고 소금 대신 레몬즙이나 식초로 간을 맞춰보세요. 처음에는 싱겁게 느껴질 수 있지만 2-3주 지나면 적응되실 거예요. 체중과 혈압도 정기적으로 기록해 보세요. 간단한 노트 하나를 준비해서 매일 아침 체중과 아침 저녁 혈압을 기록하세요. 일주일 단위로 평균을 내보면 자신의 건강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관찰을 통해 이상 신호를 발견했을 때 망설이지 말고 전문의 상담을 받는 거예요. 자가 관리는 조기 발견을 돕는 도구일 뿐이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반드시 전문의를 통해 받아야 해요. 특히 소변 거품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거나 부종과 혈압 상승이 함께 나타나면 지체하지 말고 병원에 가세요.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가 콩팥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내용을 더욱 실용적으로 발전시켜서 장을 볼 때 성분표만 확인하면 콩팥을 지키는 식탁으로 바뀌는 구체적인 장보기 체크리스트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식품을 선택해야 하고 어떤 식품을 피해야 하는지, 그리고 콩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요리법까지 상세히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또한 연령대별, 기저질환별 맞춤 관리법도 다룰 계획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 고혈압이 있으신 분,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특별한 주의사항들과 관리법들을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최근에 소변 거품이나 몸에 붓기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한 오늘 알려드린 10분 테스트를 해보신 분들의 후기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건강한 콩팥으로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작은 관심과 꾸준한 관리만으로도 충분히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